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50분까지인데 3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널 속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많은 테크닉들을 다 쓰고 나서도 도저히 컨벤셔널 와이어 이후에 아무것도 특화를 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냥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끝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팁들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질문? 이재환 교수님께. 네. 지금 아마 다들 나오셨을 것 같은데 본론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고 리코멘데이션에서 그렇고 시비어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본론으로 해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온리 사실 로타블레이션밖에 없습니다. 로타블레이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가이드와이어가 또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데 로타와이어는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 카테타가 먼저 통과하고 로타와이어가 가야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타가 통과하지 않는 지금 본론 언크로서블 마이크로 카테타 언크로서블 리전인데 그럼 로타는 어떻게 가느냐, 와이어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as much as possible 마이크로 카테타나 특히 오버 더 와이어, 스몰 오버 더 와이어를 저는 집어넣고 로타 엑스트라 소프트하고 로타 프로피가 있는데 로타 프로피가 좀 핸들링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로타 프로피 와이어를 as much as possible 또 집어넣고 그 상황에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안 가는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넣으면 이제 로타 와이어가 꺾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로타블레이션 할 때 또 TP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이나글라이드로 가까이 간 다음에 가까이서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를 돌리면서 와이어를 다시 좀 집어넣어주면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타를 해야 되고, 로타 안 하고는 그건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를 하고 그 다음에 엔시벌을 이용할 때 제가 정말 리커멘데이션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사이즈는 적어도 좋습니다. 약간 스테이블하게 늘려도 되는데 짧은 NC 벌룬으로 효과적으로 30기압까지 피라는 거죠. 크고 긴 NC 벌룬을 처음부터 피지 마시고 짧은 NC 벌룬을 펴서 땅 펴지면 그걸로 스탠드 딜리버를 하거나 그건 다음 단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허성권 교수님 짧게 만들어 놓고 언딜로테블 된 데다 스탠드 일단 딜리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벌룬이 빵 펴질 때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해외지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타 와이어가 프렌들리하진 않지만 넘길 수 있죠. 가능한 한 로타 와이어를 끝까지 넘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이재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팁 같은 것들로 와이어 핸들링을 조금 늘려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정 안 되면 이제 리전을 통과했고 그 리전에 스톡된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리전 팁 부분만 살짝 로타를 걸어서 하고 나면 로타 와이어가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가시마 선생님이라고 일본 선생님이 로타를 정말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맥스 로타라고 그래가지고 맥스 멀티 엑시스 로타의 약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LAD의 로타를 할 때 로타의 문제는 눈이 안 달린 거잖아요. 센트럴로 와이어의 중간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플락의 한 방향밖에 못 갔지 여러 방향을 아까 그런 엘카처럼 돌려가면서 글라이딩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만 깎는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와이어를 LAD에 넣었다가 셉탈에 넣었다가 다이아고날에 넣어서 디스탈 부분에 와이어를 엑시스를 약간 바꿔서 로타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맥시멈 디벌킹을 한다는데 너무 귀찮아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로타 와이어 한번 위치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맥스 로타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레코멘데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벌킹이 안 되면 리액트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디벌킹과 크래킹을 같이 해라. 그래서 로타 N IBL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죠. 그런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IBL이 어떤 회사에서 조만간 뭐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실제 최기용 선생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이제 오비탈 아스렉토미나 아니면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무래도 아세로마의 디벌킹에 대한 리스폰스로 디스탈 엠볼릭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기전상으로 보면은 발룬 안지오플라스티를 서브노멀로 하면 노미널로 하면서 그다음에
ESWL을 가한다면 아무래도 좀 아세렉토미, 데브리스나 파티클에 의한 엠볼릭 이벤트가 좀 적다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에서 이제 제가 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로테이션 그리고 오비탈의 경우에는 마요카다 림파 환자는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익스클루전을 했거든요. 에큐 MI, 특히 이제 스테미아 당연한 건데 논스테미의 경우에 제가 간혹 맞닥뜨리게 되는 칼시파이드 리전은 조금 아세렉토미가 겁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리소트립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보여주신 기전상에서 보면 그렇다면 클리니컬 스타디에서도 MI 환자를 포함을 시켰죠. 그 리소트립시 데이터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선생님. 아마 근데 대부분은 스테이블 환자였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MI 세팅에서는 사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이게 증명되지 않은 프리마켓부터 해서 지금 그냥 싱글암 레지스트리로 환자들을 인롤 했었던 연구만 지금 저희가 퍼블리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MI 파퓰레이션은 별로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 기억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패널 선생님. 저 이재환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로타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이나로 놓고 이제 로타와이를 다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또 빠져서 좀 깊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 세컨드랑 바꿔서 뒤에 가서 매니플레이션 랍 풀고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이나 밟고 뒤에서 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무슨 로타가 다른 프로시저는 웬만하면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로타는 옆에 세컨드랑 되게 호흡이 잘 맞춰서 딱딱딱 진행이 돼야 안전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나 제가 저희 궁금한데. 병원은 뭐 아쉽게도 펠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가서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다이나 그렇게- 다이나로 이거 밟고 잡고 네네네. 있으라고 잡고 하고 들고 하시는 이제 거죠? 오퍼레이터가 이제 제가 뭐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넣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이내믹 글라이드로 로타 와이를 넣을 때 따로 사람이 어시스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 뒤에 버튼만 누르고 있고 와이어는 자기가 앞에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와이어가 로타 와이어 충분히 다 안 들어갔을 때 밀려 나오거나 할 때는 가이딩 카세타 내에 로타버를 위치시키거나 하면 괜찮은 세이프티 존에서 그 콜론에 거기다 다이내믹 글라이드 놓고 로타버를 다이내믹 글라이드 올린 상태로 로타와이어 살살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기니까 뒤에서 쫙 펴주고 호흡을 맞춰 딱딱 들어가면 와이어 그대로 있고 위치가 딱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 템포만 잘못 맞으면 와이어 쫙 밀려나가고 깊게 들어가고 주로 밀려나가는 게 많아서 그러면 다이나로 다 들어간 다음에 타겟 사이트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와이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로타는 호흡 세컨드가 누구랑 해서 가장 호흡이 잘 맞고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환자한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맞는 사람 몇 명 있어도 그래서 거기만 아까 해야 되나요? 그랬었습니다. 저 말씀하신 것처럼 CTO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스티판 와이드는 통과는 됐는데 그게 이제 발론이 나는 게 안 될 때 로타 와이어를 이제 통과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이나믹 글라이드로 해서 통과를 시켜 보고요. 아까 유춘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들어가도 그 앞쪽까지만 들어가면 CTO 리즈는 프락시마 캡만 좀 깨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패킹 아주 짧게 치면 그게만 깨주고 나면 발론이 통과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로타 와이어를 다이나믹 글라이드로 다시 넣으면 또 들어가고 그때 아니면 그때 발론을 바꿔도 보통 다른 발론으로도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타 와이어가 앞에 검은 부분이 014고 그 바로 뒤가 005, 그다음 005, 007, 009. 그러니까 로타를 돌리는 위치가 005, 007 선에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은 포션은 반드시 리전을 통과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뒤에 부분만 있으면 거기까지는 로타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검은 부분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또 질문이나 네, 코멘트? 저 포항 S부영원에서 온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그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3차 병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부러워도 하는데요. 로타의 초심자로서 저는 사실은 LAD 쪽은 로타를 그대로 뭐 해볼 수 있겠다 하기도 하는데 사실 RCA나 서컴플렉스 무서워서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유출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본론 중에 NSE 본론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스코어링 본론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 효과가 교수님 말씀처럼 프렉이 잘 나지도 않고 본론을 하고 포스트 본론 그 하고 나서도 잘 펴지지 않고 해서 엔지오스컬프나 이런 게 꼭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NSE 좋은 거 저는 이따까지 몰랐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아까 보니까 2.25 본론 가지고 하셨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엔지오스컬프 하면 뭐 사이즈별로 따라서 2.5나 3.0 가지고 우리가 엔지오스컬프를 하는데요. 이거는 좀 더 적은 본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용이 잘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칼슘이 아주 많은데 이게 본론이 이게 당일 통과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예, 교수님. 네, 우리 정영석 선생님이 저는 언제면 저런 리전을 도전을 할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요새 고민이 언제면 이 집 그만두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NSE 벨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커팅 벨론이나 엔지오스컵 벨론에 비해서 프로파일이 작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레오파드 크롤 테크닉과 같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벨론으로 넘어갈 수 없는 병변을 얘는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이지현 선생님이 플레인 벨론 갖고 최대한 밀어놓고 벨론하고 최대한 밀어놓고 벨론하고 근데 칼슘 뭐 아주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 그렇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되죠. 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 나일론의 머티리얼 엘리먼트가 있어가지고 박아놓고 하면 그 앞에가 조금 깨져서 조금 더 들어갈 틈을 만들고 그다음 또 밀고 또 깨고 밀고 또 깨고 이런 조금씩 전진해서 결국은 다른 벨론 일반 플레인 벨론이나 엔지오스코프이나 또 뭐 이런 그 커팅 벨론이나 지나갈 수 없는 리전을 얘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크랙을 더 만들어내는 장점이 딴 거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가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로타 와이어를 넘기기 전에 모디파이 벨론을 한 번 더 사용해 보고 싶고 로타를 또 사용하기 좀 곤란하다 또 위험하다라고 하는 변변에서 이 벨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딴 거 넘기기 어려운데 얘는 한번 써봐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까 제가 RCA 그 톨토스 아주 시비어 칼시파이드 그 환자는 1.0 벨론으로도 전혀 넘어가지 않았던 환자에서 아, 예. 한번 트라이를 그런 크롤 테크닉으로 그러면 해봤는데 그거를 2.5나 뭐 3.0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안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뭐 2.5, 네. 3.0을 쓸 건 아니고 작은 거부터 해서 크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왔던 플레인 벨론으로 깰 수 있으면 그 외에 더 이상 큰 건 쓸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짧게만 하나 허성우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베슬 디퓨즈의 LAD, 미드 LAD 같은 데를 꼭 넓혀주고 싶을 때는 그 플로우가 나빠지면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예상되는 하이 벌키한 칼슘 양이 의심되고 이럴 때는 무슨 석션 같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로타블레이션을 하고 석션 카테터를 예방적으로 이렇게 스롬보 석션 하듯이 해보신 케이스나 그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렇게 로타를 하게 될 때는 석션 카세타를 쓴 적은 없고 쓰기도 어려운 이유가 로타 자체가 벌써 석션에 나올 정도 파티클이 크면 벌써 디지털 엠볼리제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로타로 잘 이렇게 우리가 패킹 아까 짧게 잘해서 파티클을 OS 보통 OS 10 마이크로 정도 우리가 특혈구가 7, 8 마이크로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워시아웃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그걸 동시에 이걸 로타를 할 중에는 로타 와이어 말고 얘는 로타 볼하고 로타 와이어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석션 카세타를 넣으면서 앞쪽에 너클이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외에 데이터, 애니멀 데이터 보면 뭐 로타로 갈아진 파티클이 마크로페이지에 이 폼셀 형성할 때 업테이크가 될 정도의 사이즈라서 별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슬로우 플로우에 대한 컨선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실제로 할 때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석션 카세타나 아스피레이션 카세타를 한 도중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로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시피케이션 심한데 석션 카테타가 들어갈 컨디션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션 카테타가 워낙 벌키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로타블레이션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병변이 가시피케이션 itself가 하드한 거는 어떻게든지 이제 스몰 사이즈 로타부터 업그레이드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앵귤레이티드 칼시파이드 리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앱트메인에서 서크로 간다든지 아니면 LAD가 하일리 앵귤레이션 된데 칼슘이 떡으로 돼 있는데 거기 로타를 하고 나면 길이 꼬불꼬불한 길인데 로타 길은 반듯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처럼 막 이렇게 길은 여기 있는데 로타 와이어 나중에 로타하고 하니까 와이어는 척이 한 5mm 정도 밖에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다 스텐트 넣으면 터질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일리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은 그런 현상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케이스 제가 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병변에 랩트 메인하고 LED 프락시마 서커 쪽에 병변이 없다면 미드 LED나 미드 서커다라면 그걸 한쪽은 와이어를 프로텍션 와이어를 넣어놓고요. 한쪽은 가이드질 우리가 하트레이트 같은 걸로 딥 인게이지를 서커나 프락시마 LED 쪽까지 넣어놓으면 와이어를 프로텍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로타를 작은 1.25나 1.5를 하는 케이스 보고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용하게 우리가 프로텍션 할 수 있고 아까 뒤쪽에 카시파이드 마심하고 이런 데는 앙글리티 때도 그 가이드질라 하트레이트만 통과된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로테이셔널 아세렉토미는 보통 채널 포메이션을 해서 디바이스의 딜리버리를 이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칼슘 링에 를 커팅을 하면서 나중에 익스펜전을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 굳이 와이어를 서크나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 와이어 데비에이션을 변화를 줘가면서 디볼킹에 대한 컨선으로 그렇게 아세렉토미를 접근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분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프록스 LAD에 있다 그럼 LAD로 넣어서 디볼킹을 한번 하고 와이어를 그 이전 바로 디스탈에 있는 셉탈 브랜치와 우리가 아세렉토미 하는 부분에 바로 디스탈에 있는 다이아고널 브랜치는 앵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이드 와이어의 센터가 바뀌는 거죠. LAD는 가운데 있다면 서클은 다이아고널은 레터럴 방향으로 셉탈은 메디알 방향으로 바뀌면서 디볼킹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은 걸 할 만큼 리포트를 드릴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아까 그 에런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인 경우에 로타를 할 때 한 가지 테크닉은 기억자로 만약에 90도로 앵귤레이션이 있으면 로타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앵귤레이션 된 팁 부분까지만 로타를 하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벌룬으로 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프웨이 아세렉토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더 진행하면 앞에 정욱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 선생님 짧게요. 알겠습니다. 이재현 교수님 그 스텐 리전에 로타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은 의견들이 스포츠 팬들도 많이 있어서 좀 질문. 네, 스텐트 리전에 로타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텐트 리전 로타를 해가지고 케이스 리포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술 직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ISR가 익스펜전 전혀 안 되는 병변에 이제 나중에 익스펜전을 벌룬을 하는데 죽어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리커런트 non-STEMI가 오는 환자에서 하는데 스텐 리전에 로타를 하는 거에 스텐트 어블레이션이라고 하죠. 일종의 스텐트 어블레이션은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일단은 가장 작은 사이즈 버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텐 어블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되지 않게 그 밀어 넣는 거를 아주 오랫동안 힘을 들여가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할 생각을 해야지 세게 밀어서 팍 통과하면 그 순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을 때 RPM이 드롭되는지 사운드가 나빠지는지 이걸 보면서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이즈, 매우 작은 사이즈 버부터. 하여튼 컴플렉스한 레전이라 질문도 컴플렉스하고 답변도 컴플렉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써머리 하면은 아까 그 강의 슬라이드에 돈 의시들럭 말이 그 참 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돈 의시들럭 한마디 더 붙이면 레드 메인 트루 바이피케이션 칼시파이드 레전. 하여튼 그
해보면은 그 운을 바라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마 카시파이드 레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렉처, 좋은 디스커션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